바람기 있는 남자 특징 첫 번째, 합리화를 잘하는 남자입니다. 합리화를 잘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기꾼 특징이랑 똑같은데, 사기꾼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변명을 그렇게 잘 붙여요. 예를 들어서 지인들이랑 다 같이 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불법 유턴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고 되게 당황을 많이 했죠. 근데 그분이 급하면 한 번쯤은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잘한 잘못들이지만 합리화를 하는 걸 좀 자주 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 나중에는 불륜으로 소송에 휘말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합리화를 잘하는 분들이 몇 명 계실 거예요. 사소한 규칙도 어기면서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는 남자들 말이죠. 이런 남자들이 결국 바람도 잘 핍니다. 이 정도쯤은, 이 정도야 괜찮아 라는 말을 잘하는 남자들은 여러분을 두고 바람 필 때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의 소시오패스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죄의식, 죄책감 같은 게 없거든요. 결국 바람 펴놓고 그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한다던가, 나한테 서운하게 해서 그랬어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으로 나올 거예요. 이 외에도 남 탓을 자주 하는 남자도 바람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기분이 안 좋느냐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냐는 둥 남 탓을 하는 것도 결국 합리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본인이 잘못해놓고 자기 생각에는 본인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꼭 본인은 고결하고 원인 제공한 누군가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람필 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기운 탓, 나를 꼬신 그 여자 탓,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느니 유흥주점 가고, 술게임 때문에 스킨십을 한 것이며 분위기 맞추려면 어쩔 수 없었다 같은 말들을 하는 거죠. 바람피는 남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주인공병 걸린 남자들이 꼭 바람을 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듣기 거북한데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잖아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병이 뭔가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세상 주인공이라고 믿고 나 좀 봐줘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갈구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게 나르시시스트랑은 조금 다른 유형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라도 오늘 인생 최악이었어, 반대로 행복할 때는 오늘 인생 최대로 행복해, 그런 방식으로 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에 인스타 스토리를 10개 이상 올리는데 매번 우울한 거든 행복한 거든 자꾸 자기 감정을 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렸는데 관심이 생각보다 적으면 시무룩해지기도 해요. 슬플 때는 비련의 주인공이 되고, 기쁠 때는 드라마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게 자기에 빠져 사는 거 같은데 나르시시스트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조금 다른 게, 나르들은 우월감이 핵심이에요. 나는 짱이야, 내가 제일 대단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인공병, 즉 연극성 성격 장애는 관심을 받는 게 핵심이에요.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목소리도 크고 말할 때 손동작이나 표정이 되게 과장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대화 중에 결국 자기 얘기로 몰아가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극성 성격 장애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났는데도 굉장히 친한 척이에요. 예를 들어 한두 번 만났는데도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영화 같은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바람을 잘 피나요? 결국 이런 놈들은 관심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으로부터 오는 관심으로는 내 관종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좀 소홀한 것 같다 하면 바로 다른 여자들에게 DM을 돌리는 거죠. 주인공병 걸린 남자들은 관심이 빨리 식어요. 한번 관심을 받고 만족하면 새로운 관심을 갈구하거든요. 내 고민 좀 들어줘 해서 열심히 들어줬더니 다음날에는 또 새로운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하소연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맞춰주다가 번아웃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여러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고 이미 다른 관심을 찾고 있을 거예요. 이런 남자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보세요. 이런 놈들은 비련의 주인공병에 걸려서 세상은 나에게 왜 그럴까 이런 말들을 하면서 본인이 억까를 당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결국 본인이 지가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맨날 남 탓하고 자기가 굉장히 피해자인 척해요. 두 번째로 SNS에 자꾸 힘들다는 얘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 불만을 계속 공개적으로 표출한다.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 힘내, 이런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운명, 소울메이트 이런 단어들을 좋아해요. 주인공병 걸린 남자들은 안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 운명 같다, 우리 진짜 소울메이트 아닐까? 이런 말들을 잘 해요. 왜냐면 상대방의 관심을 급격하게 빨리 얻어내고 싶거든요.
있거든요. 이 외에도 과장된 표현을 많이 쓴다던가 칭찬이나 인정을 너무 지나치게 갈구하진 않는지, 칭찬받으면 하루 종일 자랑하고 누가 뭐라 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욕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바람피는 남자 특징, 내가 더 화법을 쓰는 남자입니다. 이건 예시 들으시면 바로 화나실 텐데 이런 말투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진짜 대박인 얘기 해줄게, 네가 겪은 것보다 내가 더 힘들었어, 자 들어봐, 내가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라고 하면서 본인 이야기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사람일수록 바람필 확률이 의외로 높아요. 왜냐면 이런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내가 중요해, 내 일이 더 급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여자친구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혼나서 힘들었어. 그러면 이런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여자친구가 나한테 맞춰줘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네가 연락 6시간 안 됐네? 그럼 나도 다른 여자 만나야지, 왜냐면 나도 감정 해소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바람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MBTI T고 F고 나발이고 여자친구가 나 요즘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야 이렇게 말했는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나 진짜 이번 달에 팀장한테 개 털렸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남자는 바로 골라야 돼요. 이런 남자들은 자기 욕구가 가장 중요하고 갈등이 생기면 절대 본인 잘못을 인정 안 하는 남자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고 결국 바람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리즈님 어떤 말투나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런 남자들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전에 내가 그랬지, 내가 맞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맞았다는 걸, 어떻게든 맞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거나, 내 감정은 아무도 이해 못해, 내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모른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면 거르는 게 좋습니다. 바람피는 남자 특징, 술 마시면 180도 달라지는 남자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람을 피는 건 아니지만, 술을 먹었는데 사람이 좀 변한다?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술 마시면 기억을 잃는다던가, 폭력적으로 변한다던가, 내 발로 기어 다닌다던가, 하지도 않는 플러팅을 막 한다던가, 적당히를 넘어서 너무 급격하게 변한다 싶으면 이런 남자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술이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할지 예측이 안 되는 남자라면 당연히 바람필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고 평소에 착하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여자친구만 바라봐도 술 들어가서 바람 피는 거면 결국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근데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거 아세요? 술을 자주 마실수록 블랙아웃, 일명 필름이 끊기는 일이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술을 마셔도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사실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바람피는 남자의 애착 유형이 뭘까요? 불안형? 회피형? 바로 불안형입니다. 불안형이 정확히 뭘까요? 강아지로 치면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 있죠? 주변에 항상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유형이에요. 계속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거나 관심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유형이죠. 왜 불안형이 바람을 많이 피나요? 애정을 갈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애정을 확인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도 애정을 확인받고 싶고 애정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혹시 얘가 나 버리면 어떡하지? 어쩌지? 이런 끊임없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어도 항상 예비 후보를 만들려는 심리가 있어요. 보험을 들었는데 네가 나 찼어? 괜찮아, 나 얘 사귀면 돼, 이런 거죠. 이런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 이걸 정말 못 견뎌요. 그래서 계속 환승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는 현재 안식처를 하나 두고 또 예비보험을 들어놓는다고 해서 이중 방어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남자 구분하는 건 좀 쉬워요. 과도하게 애정을 확인받으려고 한다던가, 연락 늦는 거에 너무 예민한다던가, 의존적이거나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여자들이 모르는 의외의 구분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나치게 착하다는 거예요. 너무 바보같이 착한 남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안형 남자들은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서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욕구를 억누르고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착한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자기 희생을 하고 너무 맞춰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도 불안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람을 피는 걸까요? 이렇게 지나치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마냥 착한 자아상을 만드는 남자들은 나중 가서 억누른 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고 하면서 억울한 마음과 보상심리가 생겨서 바람을 피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바람 펴도 돼, 권성징악처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바람 필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한테 희생한다 싶으면 마냥 착하다고 볼 게 아니라 보상심리 때문에 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다들 쇼츠만 보지 이렇게 긴 영상 다들 잘 안 보시잖아요. 긴 영상을 다 볼 만큼 집중력 좋으신 분들이 잘 없는데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진짜 성공한 사업가, 전문직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미인대회 출신, 연예인, 인플루언서 분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연애를 하는지 다른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한 현실적인 연애 조언 제가 드릴게요. 아마 이 연애 유튜브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주도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정보들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딱 일주일만 구독해 보시고 내용이 별로다 하면은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